오늘부터는 몇 번에 걸쳐 남명 선생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의 생애에서 수학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명의 생애를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시기로 구분됩니다. 제1기는 남명 선생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경남 합천 상가에 있는 선영에 모시고 3년상을 지낸 후 자굴산 산사에서 과거 뜻을 두고 공부하던 시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29살까지의 시기입니다. 제2기 산해정 시대는 선생이 합천 상가에 있는 자굴산 산사에서 공부하다가 처가가 있는 김해로 옮겨 산해정을 짓고 과거를 위한 공부가 아닌 위기지약의 뜻을 두고 자신을 옹축해 가던 시기입니다. 30살에서 45살까지의 시기입니다. 제3기 내룡정 시대는 김해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경남 합천에 있는 선영에 모시고 3년상을 지낸 후 김해로 돌아가지 않고 경남 합천 상가에 내룡정을 짓고 학문을 하며 많은 제자들을 기르던 시기입니다. 46살에서 60살까지입니다. 제4기 산천제 시대는 인생 60년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인생이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되던 때 늘 그리던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산천제를 짓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기르던 시기입니다. 61살에서 72살에 세상 떠날 때까지입니다. 남명 선생의 생애는 이 네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수학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명 선생은 합천군 삼가현 토동 외가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 4살까지는 주로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친가도 외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외가와 친가를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명 선생이 4살 되던 해 아버지 조은형 선생이 1504년 연산군 10년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를 따라 어흥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다시 내직을 받았을 때에는 서울 연화방 근처 현재 종로 4호가 근처로 옮겨가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송덕제, 이윤경 선생, 동고 이중경 선생과 이웃해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뒤에 이윤경 선생은 도성지, 병조 판서를 지냈고 이중경 선생은 대사헌,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7살 정도에 성문은 정자로 있던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대곡 성운 선생이 지은 문정공 묘갈명 병서에 의하면 선생이 능히 말을 하게 된 때부터 아버지는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시와 설을 가르쳐주면 응구하여 문득 글귀를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명 선생 편년에는 선생은 총명이 뛰어나고 조숙하였다. 말을 하게 되자 판교공이 입으로 시경과 서경을 가르쳤더니 대번에 외우고 있지 않았다. 감독하지 않아도 부지런히 익혔으며 의심스럽거나 불분명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여 환하게 이해한 이후에 그만두었다. 몸가짐이 조용하고 점잖아서 어른 같았으며 또래의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놀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장차 크게 되리라 기대했다 합니다. 9살 때에 선생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근심하는 빛을 보이자 선생은 얼굴 모습을 바로 하고 잠시 기운을 차려 이르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어찌 헛되이 하겠습니까? 지금 소자가 다행히 생을 얻어 남자로 태어났으니 하늘이 반드시 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이룰 것을 꾸짖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일찍 죽음에 이를 것입니까? 하였다 합니다. 10살쯤 되었을 때는 이중경 선생 형제와 친하게 지내며 함께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려서부터 이중경 선생과 함께 공부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중경 선생의 종형인 이영경 선생에게서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고정이 필요합니다. 1514년 중종 9년 아버지가 사관은 정원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나이 17살 때인 1517년 중종 12년 4월에는 아버지가 정옥품관인 사헌부 지평으로 있었는데 이때쯤 연화방에서 장이동 현재 종로구 효자동 근처로 이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대곡 성우 형제를 만나 법과 함께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이 시기에 청송, 성수침 선생 등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남명 선생의 나이 18살에 아버지가 단천 군수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를 모시고 함경도 단천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점 선생은 경사자를 두루 섭렵하고 깨달아 알고 천문, 지지, 의방, 궁마, 행진, 관방, 진술 등에도 뜻을 두고 이들을 궁구하여 세상에 응하는 쓰임으로 삼았습니다. 19살 1519년에는 산사에서 주역을 읽었습니다. 그해 즉 1519년 중종 14년 11월 15일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사에서 공부하다가 12월에 정암 조광조 선생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훈구파들에 의해 수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숙부 자랑 조은경 선생도 연루되었습니다. 선생은 정암의 부고를 듣고 애통의 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합니다. 이후 30살까지는 과거의 뜻을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1520년 20살에는 과거에 응시하여 사마시의 생원, 진사, 양과와 문과에까지 모두 합격하였으나 지난해의 기묘사화로 말미암아 당시의 시험관이 모두 파직당하여 그 시험도 무효 처리된 듯 합니다. 선생은 고문을 좋아하여 과거 시험장에 나가서도 속된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고 일을 적어내려가면 애초에 생각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엄밀하게 법도가 있어 울창하고 고와하며 높고 빼어났다 합니다. 고문을 배우는 자들이 다투어가며 선생의 글을 서로 전하고 외워서 법식으로 삼았다 합니다. 21살 때 생원진사과의 해시에는 나가지 않고 문과에만 나갔다가 실패하였습니다. 22살에 남평조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남명 선생이 26살 되던 해인 1526년 중종 21년 3월에 58의 나이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조은형 선생은 1504년 연산 10년에 실시한 정시에 장원급제하여 성문은 정자가 된 이후 여러 벼슬을 지내다 성문은 판교가 되었습니다. 7년 전 기묘사화 이후로 권력을 잡은 남곤, 심정 등의 간신배들은 강직하기로 이름난 아버지를
조정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주 목사로 자천시켰습니다. 바른 소리를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선생의 아버지는 이때 마침 병이 심하여 도무지 부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으로 부득이 갈 수 없노라 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조정에서는 어려운 곳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혐의를 씌워 삭탈관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뒤 선생이 아버지의 억울한 사정을 조정에 하소연하여 판교 이하의 관직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선생은 아버지를 삼가 간동의 선령으로 기장하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였습니다. 28살 되던 해인 1528년 6월 부친상을 마쳤습니다. 이해 가을에 아버지의 묘가를 세우고 글을 직접 지었습니다. 심요살이를 마친 선생을 위로하기 위하여 친구 성우 선생이 삼가에 찾아왔습니다. 성우 선생은 선생의 묘갈명을 지은 대곡 성운 선생의 친형입니다. 참봉을 지냈습니다. 공이 동국사량을 찬집했을 때 선생이 발문을 지었습니다. 을사사화 때는 친한 친구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자 붕괴하여 유관이 어찌 역적모의를 했겠느냐. 듣자 하니 임백령이 심사가 바르지 못하여 장차 나쁜 짓을 할 것이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바른 말을 했다가 역적을 편들고 공신을 모욕한다는 제목으로 끌려가 매를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선생이 평생 뱃설을 하지 않은 데에는 그의 죽음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성우 선생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였습니다. 유람을 마치고 성우 선생이 서울로 돌아가려 하자 선생이 만류하였습니다. 성우 선생은 그 해 겨울을 남명 선생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초봄 성우 선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술자리를 마련하고 화면에 보이는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정성중녀, 성중녀에게 좀 촌화자개락 시골꽃 절로 피었다지고 교여 요청제 들에는 처녀들이 나물 캐며 노래하네. 경석자차기 밤새도록 앉았다 일어나도 차이 춘불에 인의 뜻을 보면 알지 못하는구나. 금조연잘에 오늘 아침에 제비 돌아오고 고인 금능제 친구는 아직도 금능 땅에 있네. 성우 선생이 떠날 때 선생은 황강까지 나가 그를 전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선생의 나이 29살 때부터 그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